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조원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업 2과 Animal Expressions in Englis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기 앞서서 여러분들 단어 다 외워져 있으셔야 되고요. 해석도 여러분들 다 되는지 한번 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나가기 앞서서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문법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 능동이냐 아니면 능동의 반대 개념인 수동이냐 이거를 고르도록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능동은 거의 뭐 동사 ing고요. 그리고 수동일 때는요, 얘의 반대 개념인 pp가 없을 때는 동사 ed를 붙여서 뭐뭐 되어진 뭐 이런 걸 많이 나타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능동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 동작을 직접 하는 거죠. 수동은요, 어떤 대상이 하는 게 아니고 동작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 능동은요, 뒤에 보시면은 뭐를 하는 이런 능동 뒤에는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요, 수동은요, 뭐를 하는이 아니고 뭐뭐를 되어진, 이게 말이 됩니까? 뒤에 목적어 오는 것이 말이 돼요? 뭐뭐를 되어진, 말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수동일 때는요, 뒤에 목적어 대신에,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전명구, 전치사 명사, 그리고 투부정사나 부사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이런 말들이 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 대상의 입장에서 이 대상이 동작을 직접 하는지 동작 되어지는지 따져서 푸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거의 이제 뒷부분 보고서 많이 나옵니다. 능동 고를래, 수동 고를래? 그럼 뒷부분 보시면 돼요.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 명사의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능동을 고르게 되는 거고요. 뒤에 전명구, 투부정사, 부사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앞에는 수동을 고르면 거의 80% 이상으로 여러분들 맞게 되실 겁니다. 100%가 아닌 점은 좀 양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좀 더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거의 뒤에 목적어냐, 뒤에 전명구냐, 투부정사냐, 부사냐, 이 뒷부분을 보고서 앞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골라주시면 그래도 정답률이 꽤 높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2번에도 한번 보시면은 수동태가 지금 나와져 있죠. be surprised 이런 식으로요. 뒤에 보시면은 to 부정사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수동태로 쓰면 된다는 거고요. 3번도 보시면은 이 뒤에 전치사 명사 전명구로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는 BPP 수동태로 쓰면 되는 거고요. 6번 같은 것도 보시면은 animals are used because 블라블라이기 때문에, 이거 부사절이거든요. 사실 이게 명사는 아니잖아요. because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서 BPP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8번도 얘는 조금 예외라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요. 그래서 are said 말하여집니다. to be 블라블라 하라고. 이거는 또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많이 나와져 있는 것들을 다 선생님이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보자면 32번 같은 것도 보시면요, to the king이 나오죠. 전치사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명사니까 앞에 수동태로 쓰는 것이 맞다고요. was giving 이런 식으로 능동으로 쓰면 틀리죠. 뭐 36번도 보시면은 was not allowed 수동태로 쓰였죠. 그러면서 끊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자, 이런 경우에 앞에 수동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한번 볼게요. 가주어 디스예요, 가주어 대시예요, 가주어 이시예요? 가주어 이시죠. 그렇다는 것은 항상 그 이세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져 있으면 너무 기니까 그것을 문장의 맨 뒤로 돌리고 주어의 빈 곳에 가짜 주어 it을 써놓으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석이요, 얘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뭐뭐뭐뭐 하는 것은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짜 주어 it,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뭐 보어인 형용사나 명사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많이 나오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요, it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혹은 뭐 대절 이런 게 나온다면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문법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법 문제로는 가주어 이시잖아요. 가주어 대시 아니고. 그래서 가주어 자리라면 it을 써놔야 되는데 여기에 뭐 this 쓸래, it 쓸래, 뭐 that 쓸래, it 쓸래, 그럼 여러분들 가주어 it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 this나 that 그 대명사도 있잖아요. 앞에 나온 뭐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this나 that 이런 거랑 it을 어떤 것 중에 고를래? 그러면은 가주어 진주어라면 it을 골라야 됩니다. 다시요, 이게 가주어 it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태가 비동사,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뒤에 나와져 있으면 이 세 개가 거의 바로 뒤에 나와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주어 it을 쓰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9번 같은 경우에도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습니다만 가주어 진주어 나오면 가, 진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형태 그렇죠? 인 나오고 여기에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라니까요. 여기에는 this나 that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it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Animal Expressions in English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표현들, 영어에서의 동물 표현들. 동물을 빗대어서 쓰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동물을 빗대어서 쓰는 말들이 있긴 한데요. 그쵸? 뭐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거요. 개 인생이 너무 편하다 이런 거 쓸 때 쓰는 말이잖아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the English language? A whole lot 라고 나오는데요. 동물들은 무엇이 관계가 있을까? 영어 말들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영어 말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Have to do with. 이거 관용 표현인데요. 뭐뭐과 관련이 있다. 영어 말들과 관련이 있다. 반대말은요.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 그러면 관련이 없다입니다. 그쵸? 이거 관용 표현인지 모르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뭐뭐과 관련이 있다. 동물들이 영어 말들에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되게 많다. 당신은 놀라게 될 겁니다. 알게 되어지면 Just how many English expressions involve animals? 뭘 아는 거냐면요.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의문사이면서 또 주어져.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올 텐데요.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이 동물들을 수반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면 당신은 놀라게 될 겁니다. 자, 3번이요. 컨시더 고려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몇몇 개의 굉장한 방법들을, 멋진 방법들을, 멋진이란 fascinating, 멋진. 근데 그 방법들 안에서 동물들이 포함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영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쓰는 영어에 동물들이 포함이 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대요. 포함이 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문법적인 경우는요. in which 뭘까요, 여러분들? in which를 바꿨으면 관계부사 where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이 뒤에는요.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죠. 그쵸? animals are involved. 완전한 절 같이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수동태죠. 주어 BPP. 수동태는 완전한 절입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는요. in which 혹은 where에 완전한 절을 쓰셔야겠죠. 틀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인자가 없이 그냥 which, 관계대명사만 나와져 있으면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인 거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적으로는요. 매일매일 영어 안에서 동물들이 많이 수반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자, let's begin with. 시작해봅시다. 기본적인 언어적 절차를요. 그것은 비유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어 언어에서 동물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표현들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analogy가 됩니다.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analogy가 비유라는 거죠. 비유라는 건 뭔지 아시죠? 야, 너 코끼리 닮았어. 이거 비유잖아요. 너랑 네 얼굴이랑 코끼리랑 비교를 해서 닮은 점에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비유죠. 자, an analogy is a comparison between two things. 자, analogy, 비유라는 것은요, comparison, 비교입니다. 뭐랑 뭐 사이에서? 두 개 사이에서. 그쵸? 그 다음에 analogy라는 것은요, convenient way, 편리한 방법이래요. 언어를 위해. 그러니까 언어가 뭐 하기 위해서 편리한 방법이냐면, 새로운 의미들을 언어가 창조하기 위해, 죄송해요, 뭐뭐 할보다는 뭐뭐 하기 위해가 더 맞겠네요.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 있는 것은요, 의미상 주어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언어가 새로운 의미들을 창조해내기 위한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병렬구조 1번 analogy는요 comparison이고요. analogy는 convenient way, 편리한 방법이다. 뭐가 뭐 하기에. 되셨죠? analogy 설명이 나왔고요. 자, 동물들은 are usually used, 많이, 그러니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비유를 할 때 동물들이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들은 익숙하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그쵸? 야, 네 얼굴 코끼리 닮았어. 이렇게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코끼리는 모두에게 다 익숙한 동물이니까요. 자, by the way of analogy, 그러니까 그 비유의 방법에 의해, 비유의 방법으로, 아니면 비유에 의해서 동물 표현들은
이용합니다. 보여줍니다. 제공합니다. 비슷한 점을. 누구 사이에서 비슷한 점이냐면 동물들과 사람들의 비슷한 점을 이용합니다. 보여줍니다. 동물 표현이라는 것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비유의 방법 안에서 비유의 방법으로서 동물 표현은 이용합니다. 비슷한 점을. 동물들과 사람의 비슷한 점을. 야, 너 코끼리 닮았어. 왜? 그냥 코가 길어. 그리고 얼굴이 검해. 얼굴이 크고. 자, 그쵸? 비슷한 점이죠. 그 동물과 사람의 특징에 닮은 점을요. People who are not courageous are called chickens. 자,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죠? courageous는 용감한, 용기 있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용기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불리웁니다. 닭이라고 불려요. 치킨이라고 불립니다. 겁쟁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을 you are chicken. 너가 치킨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너 겁쟁이야. 반면에 용감한 리더들은요. 말하여집니다. 뭐라고? lion hearted. 라이언 아시죠? 사자의 심장을 가진 용맹한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쵸? 닭들이 맨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겁쟁이고요. 사자는요 맨날 그 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 이런 그 사람과 동물의 비유적인 특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9번 대부분의 상황에서 It is not hard to see the logic behind the comparisons. 자,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게 어렵지 않냐면 로직, 논리, 개연성, 연관성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서의 연관성이냐면 그 동물과 인간의 비유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있는 너 코끼리야, 이 비유에 있는 연관성을 보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하고 동물을 비유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논리성을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it을 this나 that으로 쓰면 틀린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밑에 그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줄이 많습니까? 자, 10번 한번 빨리 보도록 할게요. 동물 비유들은요 기반을 합니다.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가까운 관찰을요. 동물 행동에 가까운 관찰을 기반으로 하여 동물 행동들은 만들어집니다. 되셨죠? 뭐 너 치킨이야, 너 겁쟁이야. 그러면 닭이 되게 용감하겠나요? 닭 맨날 이렇게 되게 잘 쫄아 있고 되게 겁쟁이 모습을 보이고요.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사람도 겁쟁이라면 넌 치킨이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걸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사자의 행동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용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에게도요, 이 사자의 행동을 따서 넌 용감해, 너는 라이언 헐트를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however, 자 여러분들 11번에 however 역접에 지금 그 접속 부사가 나오고 있고요. 20번에도 보면은 접속 부사인 for instance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네모로 그어져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에서도 필히 빈칸을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접속 부사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튼요 10번까지 나왔던 내용을 반대로 걸은 however 역접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뭐라면 어떨까? What if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라면 어떨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what if 절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asual observation, 그러면 뭐 대충 하는 관찰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도 있게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대충 하는 관찰이 잘못된 가정을 이끌면 어떨까? 또는요, 오해가 방해를 일으키면 어떨까? 이런 거죠. 자, 오해는요, misconception, misunderstanding으로 바꿨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유를 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습성 혹은 동물들의 행동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어낸다고 했었는데요. 동물들의 행동을 잘못 관찰해서, 대충 관찰해서 우리가 잘못된 가정을 만들거나 동물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서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올바르진 않겠죠? 자, 한번 볼게요.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요. This has often been the case. 이것은 가끔씩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this는요, 위에 나온 그 상황이죠? 잘못된 가정과 오해를 가지고서 비유의 표현을 만들어낸 그의 위의 사실은요, 가끔씩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영어 동물 표현과 함께 발생했다. 그러니까 몇몇 개의 영어에 있는 동물 표현들은요, 잘못된 가정과 오해를 가지고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번부터 보면은 글의 주제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11번부터는 이런 말이에요. 가끔씩 잘못된 가정과 잘못된 오해, 동물들을 가지고요. 그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서 그 영어적 표현을 만들어낸 적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13번. 악어 눈물은 좋은 예시다. 뭐의 좋은 예죠? 잘못된 가정이나 오해로 만들어낸 영어적인 표현. 한 사람은 말하여집니다. 운다고. 악어의 눈물로 운다고 말하여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우는 사람이 pretend, 뭐뭐 인척한다면 tend to be sad when they are not. 그들이 are not. 슬프지 않은데 그들이 슬픈 척을 한다면 그들은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수동으로 나오고 있고요. wept지만 이거 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pretend가 조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동사 뒤에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이런 거 있잖아요. pretend 다음에는 투부정사 쓰는 겁니다. pretend 동사 ing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슬픈 척을 할 때, 그쵸? 뭐 하지만서도요. 그들이 슬프지 않을 때에도 않을 때, 그쵸? 그러니까 뒤에 빠진 말은 sad라는 것을 보시면 알 겁니다. pretend to be sad when they are not sad. 그쵸? 자, 형용사하고 같이 쓰는 것은 여러분들 비동사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I am tall, she is tall, this is expensive. 이런 식으로요. 형용사하고 같이 쓰는 것은 비동사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sad, 형용사가 생략됐으니까 비동사인 are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법 문제로요. are 쓸래, do 쓸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여기서는 are 쓰셔야 됩니다. 왜? 뒤에 sad가 있는데 그게 생략된 거기 때문에요. 자, 14번. 그 악어의 눈물이라는 생각은요. 어디서부터 왔습니다. 유명한 믿음에서부터 왔는데요. 무슨 믿음이냐면 동격의 대시 나오고 있네요. 위치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동격의 대시라는 것은요. 그냥 belief라는 게 이 뒤에 완전한 절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믿음에서부터 왔냐면 악어의 눈물은요. 악어들은요. 웁니다. 동물에 대해. 그러니까 먹잇감에 대해. 근데 그들이 죽인.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악어들이 죽인 먹잇감에 대해 악어들은 운다. 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악어가 그 먹잇감을 죽였어요. 그럼 악어는 되게 슬플까요? 슬프지 않겠죠. 근데 눈물을 흘려요. 그것은 진짜 눈물인가요? 아니면 뭐 인척하는 눈물인가요? 뭐 인척하는 눈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로코다일 tears,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한번 볼게요. 15번. The fact is.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크로코다일은 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먹이를 먹을 때요. 하지만 그것은 먹는 중에 울기는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this를 그것은 이것은 이렇게만 넘어가실 게 아니라는 거죠. 지칭어가 나오면 항상 이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셔야지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중에 울기는요. because 왜냐하면 악어들의 눈이 자극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할 때죠? 근육들이 그렇죠? 입 주변의 근육들이 움직일 때요. 먹기 위해서 움직일 때 눈이 사실 자극되어지기 때문에 먹는 중에 울기는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라고요. 잘못 판단했다라는 거죠. 딱 얼핏 보기에는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 우는 것처럼 보여. 쟤 슬픈가 봐. 근데 사실 슬프다고요? 안 슬프다고요? 안 슬픈 거죠. 그냥 과학적으로 보면은 입을 벌릴 때 사용되어지는 근육이 눈물샘을 자극하니까 그냥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그런 표현은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지금 느끼면서 읽자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비코즈하고 Y하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게 정반대예요. 여기서 비코즈를 고를래, Y를 고를래.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비코즈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6번요. 그들의 눈물들은 오직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With nothing to do with the feelings. 감정하고 관련이 없이. 되셨죠?
17번. 여기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11번, 12번, 16번이 지금 형광펜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factual 문제,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자, making a beeline. B는요, 벌리죠? 벌이 날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벌이 날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 그래서 making a beeline 이라는 것은요,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속해 있습니다. 그룹 of animal expressions. 동물 표현들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 동물 expression이냐면 based on flawed observation. 잘못된 관찰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동물 표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making a beeline이라는 것이요.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A belong to B. A는 B에 속해 있다. 뭔가 보면 수동태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동태로 belong to를요, 주어 B belonged to 어디 이렇게 쓰기 쉬운데요. 이거는요, BPP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A는 B에 속해 있다. A belongs to B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A is belonged to B 이렇게 쓰면 틀린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나오면 해석으로는 잘 안 풀려요. 해석해보면 A는 B에 속하여져 있다. 수동태 말이 되네? 그러면서 B belonged to B 쓰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BPP로 쓰면 안 되는 자동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making a beeline이라는 것은요, 역시 잘못된 관찰을 기반하여 만들어진 동물 표현이네요. 자, beeline이라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의미합니다. 일직선을요, 두 개의 지점 사이에서 일직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beeline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꿀벌이 사는 집이 있겠죠. 그 꿀벌은 먹이를요, 꽃에서 이렇게 따겠죠. 윙 날려다가 얘가 여기에서 벌 꿀을 땄어요. 꿀을. 그럼 얘가 꿀을 따서 성취를 했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집으로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항상 최단거리죠. 최단거리. 어디를 돌아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성실한 사람들의 성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He always make a beeline at everything.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는 뭐 가장 성실해. 최단거리를 만들어. 막 어디 돌아다니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곧장 곧바로 일을 한다라는 거죠. 빙빙 돌리지 않고요. 자, 만약에 당신이 make a beeline을요 for someone or something을 위해서 만든다면 you go straight toward your destination. 당신은 그냥 직접적으로 가는 겁니다. 곧장 가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당신의 목적지 쪽으로. 컴마 동사 ing 무시하면서. 이것도요, 지금 능동의 동사 ing가 나오는 거죠. 반대 개념인 pp 쓰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목적어가 있잖아요. everything else. 다른 것들을 무시하면서. 그쵸? 여기도 pp 쓰면 안 되고 동사 ing를 써야 되는 분사가, 현재 분사가 쓰여져 있네요. along the way,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그 길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목적지로 너가 곧장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고 있고요.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구체적인 말이 나오겠죠? 엄마나 학교 등 구체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가 나오죠. 당신의 엄마는요, 당신에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beeline home, beeline을 만들면서 집으로 오라고요. 학교 끝나고, 그쵸? 자,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왔다면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쓰는 건데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닐 때는요, 목적어 나오고 얘가 동작할 때 투부정사 쓰는 겁니다. 동사 원형 쓰면 안 되고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죠. 자, 엄마가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대요. 학교 끝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집으로 곧장 오는 거죠. 이제 당신은 궁금해 할 겁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 꿀벌들이 정말 곧장 날아서 오는지, to 어디로. 자, where 나오면 그 뒤에 완전한 절이죠. 어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They want to go. 그들이 가고자 하는 장소로 곧장 정말 벌들이 날아가는지 궁금해 할 겁니다. 여기서는 to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너무너무 복잡하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얘는 where는요, 이미 장소이면서 부사거든요.
전치사하고 명사를 쓰면은 부사예요. 근데 이미 부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부사를 만들고자 하는 전치사 계열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말이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where they wanna go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to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쵸? 왜 to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부사가 되는 건데 이미 부사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자, the answer is 그러니까 대답은 이 꿀벌이 곧장 날아가는지에 대한 대답은 is usually they do not fly straight. 그들은 곧장 날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도요. 뒤에 보시면 뭐가 생각된 거냐면 fly straight가 빠져 있는 거예요. 동사가 빠져 있는 거죠. 동사하고 맞춰 쓰는 것은 do나 does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뭐 they가 나왔으니까 do를 쓰는 거겠습니다만 비동사 계열인 are 쓰면 여기서 망한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신이 관찰했듯이 당신은요 불규칙에 죄송해요. 당신이 관찰한 것처럼 그들은요 벌들이죠. 벌들은 만듭니다. 불규칙적인 트위스트 꽈배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턴도 만듭니다. 턴은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플라이트 그들이 나는 동안에 곧장 집으로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잘못된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냥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꿀벌 그러면 성실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불규칙적인 트위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irregular 반대말인 regular, normally 여기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대말이니까 꿀벌들은요 가끔씩 멈춥니다. 쉬기 위해 그러니까 직신으로 안 온다고요. 곧장 안 온다고요. 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take a long way around 길게 돌아서 오기도 합니다. 여기 병렬 구조 나왔죠? 꿀벌들은요 가끔 멈춥니다. 쉬기 위해. 그리고요 2번 그들은 take 가져갑니다. 긴 먼 길을 돌아서 오는 길을 취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이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스탑 다음에 to 부정사, 스탑 다음에 동사 ing. 스탑 다음에 동사 ing는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춘다, 쉬는 것을 멈춘다.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이 쉰다고요, 꿀벌들은요. 그러니까 쉬기 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24번은요. 파란 색깔 형광펜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란 색깔 형광펜은요. 서술형 포인트입니다. 그 서술형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왜 서술형 포인트냐면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 그냥 원래 있는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져 있는 문장에 자, it is라는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집어넣고 대시라는 말을 또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써주면 그러니까 원래 있는 문장에 뭐랑 뭐를 추가시킨 거예요? it is하고 대시라는 부분을 추가시킨 겁니다. 원래 있는 문장에. 그러면 it is와 that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냥 읽어보면 느낌적으로 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it is 그리고 that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를 지우고 읽어보셔도 해석은 다 되실 거예요. 보세요. Only when they return home with a load of honey. 그래서 오직 그들이 뭐 할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많은 양의 짐과 함께 오직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일직선의 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짐이 많을 때만 일직선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집어넣으면 그것은 오직 그들이 많은 짐과 할 때 집으로 올 때입니다. that 언제냐면 그러니까 뭐 할 때냐면 그들이 일직선으로 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뭐 할 때입니다. 뭐가 뭐뭐 할 때. 좀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아무튼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in the case of B, 그러니까 벌의 경우에는요, only, 그러니까 오직 일부분의 사실이, 그러니까 아예 일직선으로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벌꿀을 다 채집해서 많은 양의 꿀을 가지고 있을 때 벌이 오긴 하잖아요. 근데 맨날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의 일부분이 come to represent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경우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매번 그런 게 아니고요. 몇몇의 일부분의 예시일 때만 그러죠. 얘가 꿀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만 일직선으로 오는데 그 일부분이 모든 전체 부분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되셨죠? 이것도 그 분홍색깔 형광펜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6번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위에 있는 그 true, false,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기서 항상 끊기게 되는 거죠. 이분도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대디아를요. 자, 이러한 비유들이 not based on science, 과학을 근거로 한 게 아님을 알지라도 악어의 경우, 벌의 경우죠. 잘못된 동물들의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유들, 이러한 것들이 과학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란 걸 사람들이 알지라도 그러한 표현들은요,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어에서. 그쵸? 편리하니까요. 자, 여기도 BPP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뒤에 전치사 명사 전명구 나오니까 BPP 쓰는 건데요. 이 disappear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be disappeared 또 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왔어도 여기는 be disappeared 쓰면 안 돼요. 조금 어렵게 설명이 들리실 거지만은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시면 목적어가 원래 없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요, easily be disappeared, easily disappear. 해석해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어지지 않는다. 뭔가 수동태로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항상 능동으로 써야 되는 자동사니까 do not disappear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틀리는 친구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맞춰주시고요. 자, 사실은 이런 것도 접속부사인데 파란 색깔 네모 그으시고요. 사실은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의 일부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t 뭐라는 믿음이냐면 동격의 대시죠. 관계대명사 위치로 못 바꾸고요. 악어들은요 울고요. 그다음에 벌들은 그들의 목적지까지 곧장 날아온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네요. 이런 잘못된 그 동물 표현들 때문에 사람들이 걔네들의 정말 행동이 그렇다라고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끔씩 비유의 의미들은요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의미로 이제 넘어왔죠, 여러분들? 동물들의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서 비유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넘어가서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모호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명백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not be obvious가 vague하고 똑같은 말로 쓰이는 거겠죠? 얘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판단을 해주세요. 명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그들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vague. 예를 든다라는 것은 뒤에 구체적 진술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 그쵸? 이게 한국말로 뭐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말하는 이런 것은 그 구체적 진술이죠. 코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What comes to mind? 마음 안에 뭐가 떠오르세요? 당신이 단어를 들었을 때 white elephant 혹은요 black sheep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얀 코끼리 그리고 검은 양 이런 말이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별로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모호하다고요. 근데 이런 지금 그 동물 표현들이 있는데 조금 모호하잖아요. 그쵸? 지금 어떤 걸 예시 드는지 잘 봐주세요. 28번에 이 문장의 예시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몇몇의 비유적 표현들은 모호하다고요. 그렇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지금 주어고요. 동사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주세요. 왜 괄호예요, 선생님? 동사 ing 현재 분사로 나오고 있는 형용사 구거든요. 여기가.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not correctly guess, 알맞게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의 의미들을요. 그래서 그것들은요, 이 앞에 나온 흰 코끼리, 검은 양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여기도요, PP 쓰면 안 되고요. 목적어 나오죠? 이러한 단어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능동의 hearing, 동사 ing 나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31번 쭉 가도록 할게요. 하얀 코끼리라는 표현은요, 옵니다. 태국에서 와요. 타일랜드, 태국이고요. 이거 맨날 희한하게 대만으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대만은 타이완이죠. 타이완, 타이페이도 이제 대만을 얘기를 하는 대만의 수도가 타이페이인데요. 타일랜드는 태국이에요, 태국. 자, 오래전에 태국 안에서
하얀 코끼리는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common 쓰면 안 되죠. common은 흔한이니까요, 반대말이죠. 32번. Whenever one was found. 한 코끼리가 찾아질 때마다. 자, 그냥 when은 뭐뭐 할 때죠. 흰 코끼리가 찾아질 때. 일회성이죠. 네, 흰 코끼리가 찾아질 때마다, 항상 그럴 때마다 강조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흰 코끼리가 찾아질 때마다 그것은, 즉 흰 코끼리는요, 주어졌습니다.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when 쓰면 안 돼요. 강조를 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whenever를 쓰셔야 됩니다. 뭐뭐 할 때가 아니고 뭐뭐 할 때마다. 신성하니까 하얀 코끼리가 찾아지면 왕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33번. 왕은요, would then give it. 그것을 주곤 했었습니다. 주곤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줬대요. 누구에게 주냐면 to someone. 누군가에게 주곤 했었습니다. 자, 뭐로서 줬냐면요, as a royal gift. 왕의 선물로 주곤 했었습니다. royal 그러면 왕족의, 왕의 이런 말이죠. 그쵸? 자, 왕의 선물로서 흰 코끼리를 줬습니다. to someone. 누군가에게, 누군가냐면요, he did not like. 여기서 he는 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킹이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곤 했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빠져 있고요. since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the beautiful animal. 그 예쁜 동물, 그 흰 코끼리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흰 코끼리는요, 과거 형태의 코스트가 나왔어요. 비용이 들다, a fortune. fortune은 운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재산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뭐 하기 위해? to take care of. 돌보기 위해 코끼리는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왕이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 흰 코끼리를 주곤 했었습니다. 왕이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코끼리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맨날 많은 양의 먹이를 먹여야 되겠죠. 그럼 먹이가 지금 비쌀까요? 쌀까요? 코끼리 키우는데 겁나 돈이 비싸겠죠? 그쵸? 그럼 나는 파산 나겠죠. 왕이 지능적으로 지금 왕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여기 전치사 명사니까 괄호로 잘 묶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다 과거의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쓰인 cost도요, 과거형이죠. cost. 그쵸? 만약에 이게 현재형이라면 여기 s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cost 아니면 cost, s를 붙어 있는 거 쓸래? 안 붙어 있는 거 쓸래? 그러면 안 붙어 있는 거 쓰셔야 돼요. 그게 과거형이니까요. 그쵸? 주변 문맥 보면 다 과거거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많은 돈이 듭니다. 돌보기 위해. 그쵸? 돌보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많은 돈이 듭니다. 돌보기 위해. 그쵸? 코끼리는 많은 돈이 듭니다. 코끼리를 돌보기 위해. 코끼리를 이라는 it을 또 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서 it 걸려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시험에 좀 안 나올 확률이 크겠지만 나오면 1등급을 가르는 문제죠, 이게. 자,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Such an present. 그러한 선물, 흰 코끼리를요. 하지만 그것은 financially, 금전적으로 망쳤습니다. 그 코끼리의 주인을요. 코끼리 받은 사람을요. Moreover, 추가로 게다가 안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도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판단 잘 해보세요. 그래서 뭐뭐뭐뭐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Mistreat the present from the king. 왕으로부터 온 선물을 잘못 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코끼리를 mistreat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even 심지어 riding it, 흰 코끼리를 타는 것은 was not allowed,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흰 코끼리는요, 거의 useless, 뭐뭐 less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쵸? useful로 쓰면 안 되고요. worthwhile, 가치 있는 쓰면 안 되고요. valuable 쓰면 안 돼요. 그냥 쓰레기라고요. useless 쓸 데가 없었다고요. 되셨죠?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네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the expression, 흰 코끼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표현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괄호로 잘 묶어주세요, 여러분들. 사실 괄호로 묶는다라는 것은 여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가리고서 먼저 뼈대 중요한 부분 한번 해석해 볼게요. 흰 코끼리는요, turn out to be useful. 자, turn out은요, 뭐뭐으로 판명나다거든요. turn out to be useful. 그러니까 그 유용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뭐를 위해서? for describing,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싸고
하지만 useless, 쓸모없는 공공 빌딩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코끼리는요, 뭐 누구에게 선물로서 유용하진 않지만 그 표현, 흰 코끼리라는 그 표현은요, 유용하다고요. 뭐함에 있어서요? 설명하는데 뭐를 설명해요? 무언가 쓰잘데기 없는 거, 그죠? 비싸기만 하고 쓸데없는 공공 건물을 일컫는데 표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명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유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근데 그 흰 코끼리라는 그 표현은요, introduced, 소개가 되었대요. 영국의 18세기에. 되셨죠? 그렇죠?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표현이 소개가 되어진 거니까 PP로 쓰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turn out to be something은요. 뭐뭇으로 판명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동사 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costly는 비싼이라는 형용사예요. 비싼 그리고 쓸모없는 형용사 이렇게 나오니까 cost 쓰시면 안 됩니다. today 오늘날에는요, it is used. 그것은, 즉, 그 흰 코끼리라는 표현은요, is used. 사용됩니다. to refer to. 언급하기 위해, 지칭하기 위해, anything. 무언가를 지칭하기 위해. 무언가냐면요, they might be costly. 여기 왜 위치가, 자, 무언가 비싸고요, 무언가 쓸모없는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일컬을 때 사용이 되는 것이 흰 코끼리입니다. refer to something은요, 무엇을 지칭하다라는 거고요. anything, 선행사가 띵으로 끝날 때는 관계대명사 that밖에 못 써요. which 못 씁니다. 되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문법적으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특히 이 to refer to라는 부분이요. 뭐냐면 주어 다음에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주어 다음에 be used 주어는 사용되어졌다. to 부정사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어는요 be used to 주어는 익숙하다. to, 뭐 하는데 그쵸? 동사 ing 하는데 익숙하다. 얘가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used to 동사 원형 주어 be used to 부정사 주어 be used to 동사 ing 이 뒤에가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의미적으로 다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걸로 두 번째 걸로 사용이 되었다. 그 표현은요, 사용되어집니다. 지칭하기 위해 이걸로 사용되었음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동사 ing로 쓰시거나 아니면요 여기서 is를 뺀 상태로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얘랑 헷갈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서서 암기를 하시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39번 되게 빨리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검은 양은 흰 코끼리처럼요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미합니다. 검은 양들은 문제임을 의미해요. 그들의 주인에게 그쵸? 검은 양을 가진 주인에게 문제다. 그 표현은요, 뭐에서 왔냐면요, 영국 역사에서 왔습니다. 무슨 영국 역사냐면, 양 농장이죠? 양 목장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오랜 옛날에 블랙울, 검은 털은요,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worthless, 가치 없는, 반대말, worthwhile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검은 털은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염색하기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털 이미 검은색이에요.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죠. 자, when the black sheep was born, 자, 검은 양이 태어났을 때 그 주인은요, saw it as a bad luck, 불운으로서 검은 양을 봤습니다. 재수없네. 나 돈벌이도 안 되니까요. 오늘날 그래서 그 표현 검은 양이라는 표현은요 일컫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아니면 unpopular member 유명하지 않은 member of family 가족의 이상하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그 멤버 혹은 그룹에서 그러니까 가족이나 그룹에서 이상한 놈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이 블랙십입니다. perhaps 왜냐하면 그 이상한 블랙십이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그쵸? 뭐에서 눈이 띄냐면 그 하얀색 양들 그룹 안에서 눈이 띄기 때문에 그쵸? 이상한 놈으로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맞나요? 그쵸? 다 흰색인데 얘만 뭐 검은색이었나?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검은색이었는데 얘만 하얀색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고 막 그랬었나요? 자, 44번 이러한 흥미있는 표현들은 are only a few examples of the English expressions. 영어 표현들 중에서 몇몇 개의 예시일 뿐입니다. 뭐 하는? having to do with animals. 동물들하고 관련 있는 몇몇 개의 표현들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expression에서 끝나는 이게 명사긴 한데요. 그걸 꾸며주기 위해서 동사 ing, 현재 분사가 들어가고 있죠. having to do with, 이게 뒤에 목적어를 받고 있네요. 그래서 동물을 관련하고 있는, 그러니까 pp가 아니라 동사 ing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왜라고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요. 자, watch for others,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expression 얘기하는 거예요. expression. as you learn more English, 당신이 영어를 더 배우면서 다른 그 expression이 있나 찾아보세요. 표현들이, 동물 관련 표현들이. 항상 궁금해하세요. 그 표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본을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가주 진주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한 언어들을 배우는 것은 재밌는 방법입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OX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